현대전은 머리로 하는 전쟁입니다. 어떤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적성국이 대부분 수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장을 달리는 대한민국의 지휘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집단을 놓고 보면 포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국방부라는 본명보다 포방부라는 별명이 익숙할 만큼 포병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포병 지휘 체계만으론 전장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병 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은 곧 정보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현대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최대한 정밀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례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지휘관의 결심은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거나 최악의 경우 같은 아군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위나 하사같이 간부로 임관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독도법 평가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할 정도인데요. 컴퓨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정해진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휘관의 기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동일한 정보로 부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속 정확한 하나의 정보 전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C4I 통합 전장관리 체계입니다. C4I는 지휘, 통제, 컴퓨터, 정보의 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 전술지휘 자동화 체계라고도 부르는데요. C4I 체계의 주요 역할은 작전을 지시하는 지휘부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모두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로 통합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휘부와 전투부대가 하나의 지도를 공유하는 건데요.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든 여러 접속자가 게임 맵을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C4I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전장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임무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무기체계와 통신체계의 발달로 현대의 전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지휘 범위는 한 국가의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역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전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전의 임무는 전력의 배치를 결정하는 작전 수준에서부터 어떤 표적에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술 수준까지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아군 모두가 통일된 정보를 공유하는지가 곧 상대방보다 더욱 유리한 정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C4I 체계는 지휘관이 임무를 결심하는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며 성공적인 지휘와 통제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시킨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C4I 체계가 곧 군사비밀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다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민간재난 상황에서 C4I 체계의 활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4I 체계를 활용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정보와 규모, 예상되는 피해 범위와 같은 모든 상황 정보를 유관부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고 책임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판단을 최대한 신속히 결심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서로 다른 정보를 접하거나 각 기관마다 정보 전달에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응 시간이 지연될 것이고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전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군도 바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선의 상황에 따라 각 부대도 이에 맞춰 기동과 대기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동 중에는 전투 지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C4I나 BTCS 같은 전투 지휘 체계는 지휘소 구성과 함께 구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2023년 전력화가 예고된 K808 차륜형 장갑차인 백호의 등장으로 기동간 발생하는 지휘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장 7.4m, 전고 2.9m, 중량 18톤의 베코는 현재 시험평가 단계로 연내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8x8 보병전투용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무원 2명에 보병 10명을 추가로 수송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내부 공간이 확보되었고 18톤에 달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속 100km까지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특유의 험난한 지형을 고려하여 차륜형임에도 존경사 60%, 횡경사 30%를 확보하고 시속 10km의 수상 추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한 일반 타이어가 아닌 전술 타이어가 적용되어 바퀴가 피탄되더라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내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속유탄 기관총 K4와 K6 기관총을 상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장갑차의 방어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기동성을 확보한 지휘실임과 동시에 IFV로서 전투 수행 능력 또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휘소가 후방에서 제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코의 모체가 되는 K808은 폴란드, 노르웨이 콩스버그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지휘 차량인 만큼 베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동 중에도 전투 지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래 전투지휘 체계로 불리는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 체계 B2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B2CS는 C4I 체계 외에도 육상무기에 탑재된 지상 전술 데이터 링크 KVMF 4종과 휴대용 위성 단말기가 포함된 통신장비 4종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대급 이하 제대 간 끊김이 없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고 기동 간 전투지휘 통제 능력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B2CS가 개발됨에 따라 야전 전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전투부대의 지휘소는 주로 천막위주의 지휘소이다 보니 개폐소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휘소 구축이 오래 걸리는 만큼 C4I를 포함한 전투지휘 체계 구축에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지휘 공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지를 구축하거나 철수하는 동안은 대부분의 병력이 해당 임무에 집중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자체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코와 B2CS의 등장으로 야전부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전장 환경을 마치 손금 바라보듯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지휘 체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현재는 육해공이 따로 분리되어 사용 중인 C4I 체계를 한국형 통제 체계인 KJCCS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모자이크전의 실행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필연적으로 가치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방산 비리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 군과 전 국민적 관심이 함께 동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